안녕하세요. Hi, Prince Jean. Glad to meet you. So, every time looking for my YouTube, very well, thank you. So,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무슨 책을 썼냐면, 일기 잘 써서 영웅된 이순신 장군. 그리고, 영웅은 정의로울 때만 빛난다. 이 두 책을 썼는데요. 제가 뭐 인기 작가가 아니니까 별로, 많이 팔리진 않겠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 가면 있을 겁니다. 한번 사서 보시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임진왜란이,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592년 4월 13일 날, 외선 700척이 부산 앞바다에 왔죠. 근데 거기에 타고 온 인원이 18,200명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하여튼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배 한 척당 27명씩 타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 배의 캐파시티가 얼마냐면 40명씩 탈 수 있는 배거든요. 그러면 27명밖에 안 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다 우선 병기 같은 걸 좀 실었을 것이고, 또 당장 부산에 와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산에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오면서 먹을 거와 돌아가면서 먹을 식량을 싣고 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배가 이제 부산에 4월 13일 날 도착해가지고 부산 시내를 그냥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죠. 초토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지금의 중앙선 루트인가요? 거길 타고, 문경 세제? 이쪽을 넘어서 이제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런 강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채비지라고 하나요? 아니면 무슨 뭐라 그래요? 채비지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 그거 보고 분지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왔는데, 신립 장군이 조선에서 그 당시 최고의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왜군을 그냥 기마술로 작살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거기서 이제 대적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생전 처음 듣는 조총 소리 들으면 막 신립 장군이 모는 대로 가지도 않을 거고, 거기가 늪지가 돼가지고 발이 빠지고 그래서 말이 이제 자유로이 이렇게 활동도 못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아주 대패했죠. 그래서 신립 장군도 전사하고 이제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양으로 막 치고 올라오니까 선조가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의주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은 평양까지 진군을 했잖아요. 평양에 진군하고 있는 사이에 선조는 의주에서 명나라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이제 명나라의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효성 장군이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 평양성에 와가지고 왜군을 공격하죠. 공격하니까 왜군이 이제 이효성 장군이라는 장군의 용맹성도 있었겠지만 명나라가 참여했다는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양성을 도망가죠. 도망가서 이제 한양 쪽에 벽제관 쪽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데, 이효성 장군이 그놈들이 도망가니까 아주 쉽게 본 거죠. 이것들 봐라, 요거. 그래가지고 본진이 다 가야 되는데, 마침 그때 임진강이 이제 얼고 그래가지고 다 건널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만 이효성 장군이 정말 자기 정예군들만 끌고 벽제관에 와서 이제 왜군들하고 붙었는데, 왜군들한테 대패했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명나라군이 이제 본진이 내려와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하고 이제 맞붙어가지고 싸워서 일본군들이 대패해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가죠. 근데 그 과정에서 육군은 이제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군은 어떻게 했냐면 해군은 이제 부산에게 해군을 격파하고 바로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면 경상 우도로 내려죠. 우도 내려와가지고 이제 원균 장군하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우리 조선 수군도 일본 수군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일본 수군도 우리 조선 수군에 대한 정보를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붙어가지고는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웠겠죠. 얼만큼 싸웠는지 내가 거기서 그 당시 나이가 있으면 좀 구경이라도 할 텐데 구경도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박정희라는 역적이 이제 원균은 뭐 거기서 전부 일본군한테 패해가지고 아주 조선군을 전멸시켰다 하면 이렇게 이제 역사를 조작했는데요. 그런데 원균이 일본군한테 아주 전패했는지 일본군 배도 숱하게 망가졌는지 그건 몰라요. 제가 안 봤어. 저도 몰라. 그런데 그 당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 조정이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그러면 조선 조정의 모든 행정이 다 마비된 거죠. 마비되고 지역 사령관 지역 어떤 군사 조직 행정 조직이 제대로 작동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균이 얼마나 싸웠고 얼마나 이기고 얼마나 졌는지 몰라요. 근데 조선수군도 상당히 많이 망가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원균은 어디다 전황을 보고할 수도 없고 지원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균이 이제 다급하니까 이명남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순신 보고 빨리 너 와서 경상도에서 같이 싸우자. 왜냐하면 경상도가 무너지면 바로 전라도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전라도에 앉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시나 쓰고 일기나 쓰고 그따위 짓 하지 말고 빨리 와서 나하고 싸우자. 그러가지고 이제 이명남 장군을 보냈는데 이순신은 보온 척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먹가려가지고 시나 쓰고 앉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맡은 구역이 달라요. 나는 전라도가 내 맡은 구역이니까 경상도 맡은 구역에서 원균이 거기서 다 혼자 처리하시오. 이러고 이제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명남 장군이 그냥 갔는데 그 밑에 정운 장군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부관 비슷한 장군이 있는데 이순신한테 막 얘기를 하죠. 지금 전라도는 아직 일본군이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 앉아서 우리가 놀고 있을 게 아니고 빨리 가서 경상도에 가서 왜군을 맞아서 싸워가지고 경상도에서 왜군을 물리쳐가지고 일본으로 쫓아보내든지 아니면 전멸시키든지 무슨 수단을 내야지. 이대로 앉아있다가는 경상도가 무너지면 바로 전라도로 내려오는데 어떡할 거냐. 경상도 무너뜨린 놈이 전라도를 안 무너뜨린다는 무슨 보장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 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맡은 구역이 전라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헛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정윤 장군이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동료 부장들한테 지나가는 말처럼 그랬대잖아요. 차라리 이순신 저 새끼를 베버리고 우리끼리 가서 싸우든지 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경상도 무너지면 바로 전라도로 오는데 둘이가 합심해가지고 싸우는 게 훨씬 낫지. 경상도 무너지고 나서 왜군이 전라도에 온 상태에서 우리가 혼자 대적할 수 있겠냐. 이게 나라 말아먹는 짓 아니냐. 그러니까 막 성질을 냈는데 그래도 이순신이 이제 꼼짝 안 하고 거기 앉아서 일기나 쓰고 앉았으니 어떻게 하는 수가 없죠. 근데 이순신이 일기만 쓰고 앉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잔머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저거 곧 망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무슨 먹고 살 게 풍부해야 되고 전략물자도 있어야 되니까 경상도고 가까운 전략물자를 다 이쪽으로 옮겨. 좌도 가까이 이렇게 우도 전라도 가까이. 그래가지고 맨날 군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전쟁물자를 그걸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기다 생각하니까 야, 이거 전라도만 옮기면 안 돼. 경상도도 지금 우도 먼저 좌도 가까이 있어. 지금 원균하고 일본 놈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곧 이쪽으로 밀고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상 우도 것도 옮겨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원균은 거기서 싸우느라고 이순신이 자기의 전쟁 물자를 훔쳐가는지 안 훔쳐가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알 턱도 없죠.
그래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순신이 그따위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래도 원균이 그래도 아주 이순신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전란이 급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생각도 안 되니까 이제 의주까지 피난 건 선조한테 장계를 보내야 되는데 장계를 육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일본군들이 평양까지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배로 해가지고 이제 특성선을 띄워서 압록강 타고 올라가서 이제 의주까지 가서 선조 임금한테 아니 전라도에서 이순신이 이쪽으로 와서 이제 같이 싸워야 이게 경상도에서 막아야 되는데 저놈이 맡은 구역에 달렸다고 저절하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저거 좀 왕명을 내려가지고 빨리 좀 이쪽으로 오게 하시오. 왜냐면 전라도에서 이순신이 와야 경상도 수사도 올 거고 조선수군이 다 총합해가지고 외놈들을 몰아내야지. 지금 지혜들은 저쪽에 앉아 놀고 앉았고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힘든 건 둘째 치고 나라가 이게 견디겠냐. 그러니까 선조가 들으니까 괘씸하죠. 이게 내가 아마 그 당시 선조가 그 옆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귀시야대기를 후려가겠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장기를 써가지고 빨리 경상도에 가서 원균을 도와서 이제 지휘를 받아라 뭐 이렇게 이제 장기를 써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그 장기를 받고 빨리 이제 서둘러서 경상도로 가야 되잖아. 근데 출발하고도 안 가고 막 이리저리 그쪽에 다도해라고 하잖아요. 남쪽에 섬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 사이를 돌아다니는 거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정훈 장군이 그걸 보면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장군님 지금 뭐 저러는 겁니까? 지금 빨리 경상도에 가서 왜군을 한 놈이라도 더 물리치고 힘을 보태가지고 원균 장군하고 싸워야지. 왜 여기서 섬에 우리 유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순신이 뭐라고 하냐면 시원찮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이렇게 다 섬 사이 다니면서 왜군들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우리가 올라간 뒤에 왜군이 우리 뒤에서 치면은 우리는 다 죽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구역 먼저 살펴야지. 이 사람아 뭔 소리야. 그리고 또 틀린 얘기는 아니야. 정윤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는 기억. 근데 이미 경상도에서 원균하고 싸우고 있는 왜군이 어느새 전라도에 와서 숨어 있을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자빠자는 거지, 한마디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순신이 결국 이제 가가지고, 원균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마침 이제 옥포만에 왜군이 나타났다는 이제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건 제가 이제 제 추리력인데, 원균하고 이순신하고 왜군하고 싸우면서 둘 다 전의를 포기했어요. 왜군은 뭣도 모르고 처음에 덤볐다가 조선수군이 판옥으로 전부 요새화되어 있는 속에서 함포를 쏘니까 왜군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수군이 가지고 있는 판옥선이 왜군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크거든요. 근데 속력은 왜군이 이제 빠르죠. 근데 반포를 때리든지 아니면 배로 와서 쓱 비비면 그냥 외선이 다 으깨지니까 이거 조선수군하고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네. 이건 우리 전쟁 게임이 안 되는 거네. 그러고 있는데 또 조선수군 나름대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왜군들이 속력이 빠르니까 저게 빨리 어떻게 회전해가지고 와서 조선수군에 달라붙어가지고 기어오르면 못 올라오게 하려고 이렇게 창 들고 이제 이렇게 배를 내다볼 거 아닙니까? 내다보면 왜군 외선에 조총수들이 한 5, 6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내다보는 놈들 대갓백에다 그냥 총을 쏘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다보는 조선수군에 머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수군들이 싸움도 못하고 그냥 대가리 쳐박고 땅에 엎드려 있고 이러니까 이 원균도 왜군하고 정식으로 붙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싸움을 못하고 있고 왜군도 조선수군하고는 아예 전쟁이 안 되는구나. 저렇게 강한 놈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해. 그러니까 왜군들도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 뭐를 하냐면 저걸 하러 다니거든요. 양민 학살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식량 탈취하러 다니거든요. 왜냐면 먹어야 살으니까 왜군들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이순신이 이제 가서 원균을 만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